이번 주에 시사 스케줄을 이분이 쫙 훑어드립니다. 주간 시사기상도 시사평론가 민동기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10월의 마지막 주네요. 네. 이용신 노래가 떠오르는 연식이 나옵니다. 이번 주 저는 이용신 노래를 떠올렸습니다만 민동기 기자는 이번 주 중요한 시사 스케줄들을 가지고 오셨어요. 어디부터 떠올려 볼까요? 오늘은 서울 고법부터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늘 재개가 되거든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그러니까 박근혜 당시 대통령한테 그 부정청탁을 했느냐 안 했느냐 요 재판인 거죠. 네. 이재용 부회장은 출석 못 하겠네요. 오늘이 공판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원래 출석 의무는 없거든요. 근데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이번 공판 준비 기일에 출석하라 이런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아, 그랬었어요? 예.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쪽에서는 지금 상중이기 때문에 참석하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가 하면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도 오늘 굉장히 주목되는 곳 아닙니까? 상당수 언론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 이걸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 할 것 같아요, 민 기자는? 윤석열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상당히 거침없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추미애 장관 역시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상당히 격하고 상당히 본인의 소신을 또 작심 발언. 거침없이 밝히지 나올 것 않을까 같아요, 저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아주 국감의 초반부터 작심 발언을 막 그렇죠. 쏟아냈듯이 네. 추미애 장관도 오늘 초반부터 쏟아낼 것 같아요. 할 말을 다 할 것 다 할 같습니다. 것 같아요. 네. 예, 뜨거울 것 같습니다.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은 계속하는 걸로 결정이 났죠. 오늘부터는 만 62세에서 69세 이상 어르신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네. 올해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접종할 때 가장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건강 상태가 좋고 날씨가 따뜻한 날 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으면 반드시 의료기관에 사전 통보하는 게 좋습니다. 계속 접종을 하는 걸로 결정을 한 이유는 네. 지난해에도 예년에도 독감 맞은 후에 돌아가신 어르신들이 수천 명에 이른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망을 하셨는데 그 전에 독감을 맞았을 뿐이지 그 독감 백신 자체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예년과 비교했을 때 보인다. 그러니까 방역 당국은 연관성은 아직 밝혀진 게 없다는 없기 입장이고요. 때문에. 네. 그렇죠. 계속 갑니다, 여러분. 독감 백신 접종은 또 있습니까? 오늘 일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부터 대체 복무에 들어갑니다. 오늘부터예요? 네, 63명이고요.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의 월급, 휴가 등의 처우를 받으면서 36개월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부터 그 등기 우편물 배달 방법이 개선이 됩니다. 등기요? 네, 비대면 배달을 확대하는 그런 방안인데요. 그 수취인의 부재로 배달하지 못한 우편물의 보관 기간이 원래 한 이틀이었거든요. 네네. 네, 나흘 정도로 연장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이 이제 받아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받아볼 수 있는 방안이 좀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네. 만약에 수취인의 부재로 한번 배달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4일간 보관하고 우체국에서. 예, 그 4일간 보관하는 우편물도 집배원 배달로 이 우편물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예. 모바일 앱이라든가 인터넷 우체국 등을 통해서 재배달 희망일을 지정을 해서 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편해지는 겁니다. 그러네요. 월요일에 일정이 굉장히 많았고 화요일로 넘어가도 되나요? 한국은행으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속보치가 발표가 되는데요. 지난 2분기 때는 코로나19 충격 때문에 성장률이 마이너스 3.2%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플러스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 중후반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일단 예상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뭐 피부로 좀 좋아져야 되는데 아직 피부로 뭐 좋아지는 건 느껴지지 않아서 1% 말이죠. 중후반 때문에 피부로 느끼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화요일에 일정 또 뭐 있습니까? 이용섭 광주시장하고요. 김영록 전남지사가 만나거든요. 왜요? 두 지역이 최근에 굉장히 갈등이 좀 많았습니다. 광주 군 공항의 전남 이전 문제 등으로 갈등이 표면화됐었는데 또 시도 통합 문제도 굉장히 걸려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요. 5.18 법안의 당론을 확정 짓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 5.18 법안이라 하면은 5.18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네. 또 5.18 진상규명에 관한 법. 그 법을 당론으로 확정 짓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의원총회도 한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요일로 갈까요? 목요일로 갈까요? 수요일은 이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발인이 일단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목요일로 잠깐 넘어가 보면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제가 이번 주 원픽한 일정인데요. 어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다스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를 받았는데 예. 29일에 대법원 판결이 선고가 됩니다. 어. 지난 2월 항소심에서요. 뇌물로 인정된 전체 액수가 1심보다 8억 정도 늘었고요. 맞아요. 1심 형량보다 형이 2년 더 가중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일반인이라면 가능했을까 이런 의문도 좀 드는데요. 네. 이번에 만약에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을 하게 되면 다시 구치소로 재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목요일이라고요, 목요일? 목요일이죠. 아, 중요한 재판이네요. 네. 금요일로 넘어가죠. 금요일엔 부산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내년 그 부산시장 후보 공천에 앞서가지고요. 부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기로 했거든요. 부산 시민 후보 찾기 공청회라고 합니다. 부산 시민이 누굴 원하는가 보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걸 왜 하냐면은 예, 예. 일단 민심을 최대한 반영한 공천을 추진을 하고 보궐선거에 대한 현지 여론의 관심을 선점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저 토요일 일정은 제가 하나 픽할게요. 네. 할로윈데이. 네. 할로윈데이. 여러분 방역 진짜 신경 쓰셔야 됩니다. 특히 젊은이들 많이 모이는 곳 있잖아요. 이태원이라든가 예,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홍대 뭐 모입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곳들 방역 2번, 3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 전달하면서 여기까지 볼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